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예, 자동차 시리즈, 점점 이제 끝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다 이야기 하던데, 저는 이 이야기가 잘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여태까지 현대차 이야기를 몇 번에 거쳐서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노력들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행운들, 우연들이 겹쳐서, 쭉 성장해 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현대자동차를 한번 평가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어떤 게 위기이고 어떤 게 위협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잘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대기업에 대한 분석들, 특히 이런 분석을 SWOT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분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기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제일 기본적인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매출액 얼마 나왔고, 뭐 이익이 얼마 나왔고, 뭐 등등등. 다음으로는 이 회사의 이제 상황을 갖다가 좀 스토리로 만드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SWOT 분석이라고 그러죠. 장점, 약점, 그리고 위기, 기회, 이런 걸로 해서 나눠서 살펴보는 방식들입니다. 재무 분석은 사실 보면은요, 그냥 좋아요, 그냥. 매출액 뭐 잘 늘고 있고 이익도 꽤 좋은 식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무 분석 같은 경우에 일단 제 전공도 아닌데다가 좀 재미도 없는 편입니다. 반면 이 SWOT 분석은 많이들 행해지긴 하지만서도 제가 여태까지 이 회사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의 오리지널리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곁들여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SWOT 분석입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뭐 최근에 엄청나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건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점이 이 회사의 강점이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이 회사의 진짜 강점은 뭐냐. 그동안 제가 이 시리즈를 쭉 진행을 하면서 뭐 나락갈 뻔했다가 살아난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방송에서도 뭐 아주 분명하게 이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점이 강점이고 약점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현대차 그룹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제가 1번으로 꼽은 게 폭넓은 시장 기반이라고 적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실제로 판매 지역이 굉장히 잘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 세죠. 내수에서는 현대 기아차 합치면 아마 국산차 중에 90% 이상 점유율일 겁니다. 왜냐하면 남은 회사들 르노, 삼성, 쌍용, 쉐보레까지 거의 뭐 망조가 들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보다 차를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현재 꽤 잘 나가요. 그리고 인도 시장 제일 크고 있다라는 인도 시장도 현대차가 2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니까 이 정도면은 그 외에도 이제 동남아 시장 그동안 동남아 시장은 이제 일본판이라 가지고 잘 들어가기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막 이제 동남아에서도 판매량을 많이 늘리고 있죠.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쪽은 아직까지 이제 시장 진출을 하려고 하는 참이고 이렇게 보면은 그 다른 큰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안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들 예를 들면 토요타 같은 경우 토요타가 세계 1등이니까 시장이 제일 넓을 것 같잖아요. 토요타의 주력 시장은 어디겠습니까? 1번은 일본 내수 시장이겠죠. 50% 이상이니까. 미국 시장 엄청 세요. 미국 시장에서는 GM 다음으로 2등이 토요타입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이 약해요. 그러니까 주요 시장들 중에서 유럽 시장에서는 현대기아한테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폭스바겐은 어떨까요? 폭스바겐 유럽에서는 절대 강자죠. 완전히 뭐 유럽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런데 이 폭스바겐이 진짜 약한 시장이 있어요.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정말 죽을 못 썼어요. 아니 이거 디젤 게이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디젤 게이트 이전부터 폭스바겐의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거의 뭐 제가 표현하는 걸로는 폭스바겐 그룹 전체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판매 대수가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현대차 빼고 기아 자동차 브랜드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약해 왔었고 지금도 약합니다. 반면 현대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도 세고 유럽 시장도 세요. 요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상수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풍부한 상품 포트폴리오라고 적었는데요. 회사에서 찍어내는 자동차의 종류 이러면 폭스바겐 훨씬 더 많죠. 그냥 브랜드가 몇 개인데.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차종들도 다양하고 촘촘하게 다 뿌려놨습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 현대차가 과연 풍부한 상품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나라고 하는데 저는 확실히 상품 포트폴리오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파워트레인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차는요. 지금 현재 제일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뭡니까? 전기차죠. EV 플랫폼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요타가 완전히 꽉 잡고 있는 하이브리드도 꽤 잘 만들어요. 전 현대 하이브리드를 오랫동안 타봐서 이 차들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타기 편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젤도 꽤 괜찮아요. 그동안에 이전에 2010년대 동안에 제일 화제가 되었던 친환경의 트렌드는 뭐가 될 거냐? 전기차가 될 거냐? 디젤이 될 거냐? 하이브리드가 될 거냐에 대해서 현대차는 다 강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점이로 연결이 됩니다. 즉 빠른 의사결정과 전환이 가능하다. 당시 2010년에서 15년까지 폭스바겐은 디젤을 엄청나게 밀고 토요타는 하이브리드를 엄청나게 미는 도중이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해도 테슬라가 열심히 하는 전기차 기업이다. 이 정도였었지. 지금 같은 위상은 전혀 아니었죠. 자, 그럼 앞으로 친환경 시대가 되면 먼 미래에는 당연히 전기차가 될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실제로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주력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디젤이냐 하이브리드냐로 두 회사가 싸우고 있었어요. 폭스바겐의 디젤이냐 토요타의 하이브리드냐. 이거에 대해서 다른 회사들 다 갈피를 못 잡았죠. 현대차는 의외로 하이브리드도 꽤 잘 만들었고요. 디젤도 꽤 잘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에서 1등은 토요타, 그리고 2등은 어디야? 그럼 현대기아 같아요. 디젤 제일 잘 만드는 데 어디야? 폭스바겐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벤츠, BMW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현대기아도 나쁘지 않아, 꽤 괜찮아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파워트레인에 대한 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결국은 아니야. 그 둘 다 아니야. 전기차야. 전기차도 꽤 잘 됐었습니다. 당시 이제 테슬라가 완전히 이제 휩쓸기 전까지만 해도 뭐 코나 전기차 이런 거가 꽤 인기 끌고 그랬었거든요.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간다 하더라도 미리 이제 깔아놓은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했어요. 지금 폭스바겐이 매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제일 인기 있는 차종이 뭐야?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쪽인데 하이브리드 쪽에는 폭스바겐의 경쟁력이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폭스바겐에서 나온 뭐 유명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춘 차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있긴 있겠죠. 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런 걸로 하겠다 그러는데 뭐 그건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토요타가 훨씬 잘하죠. 그런데 현대기아차도 전 그건 경험해 봤기도 하고 뭐 여러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별로 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단 연비 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아요. 뭐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하이브리드 열풍에서도 꽤 잘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일단 갖추고 있는 파워트레인이 다양해. 에다가 그러다 보니 폭넓은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게 됩니다. 이게 현대기아차의 이제 지역별 판매 비중입니다. 현대기아차가 국내 시장에서 총 90%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다 파는 게 전체 판매량 중에서 20%가 안 됩니다. 현대차가 파는 차의 80% 이상은 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에 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시장은 어디냐? 북미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만 대 정도 파는데요. 미국 시장에는 160만 대를 팝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장이 유럽 시장입니다. 꽤 크죠? 유럽도 15%니까 국내 시장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작은 수준? 이 정도로 유럽 시장에 팔고, 인도도 매우 많이 성장을 한 시장이죠. 우리나라는 자 보십시오. 북미, 유럽, 인도 시장을 다 먹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 박살난 데가 하나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현대차 나중에 이제 약점편에서 나오겠지만서도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아작이 난 게 이게 참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유율들이 특히 주요 시장에서 성장해요. 그 현대차의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 이걸 한번 봐보면은요, 이게 2021년도에 그 유럽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거 보면 좀 어이가 없는데 2021년 4월 달에 6.1%였는데 9월 달에 11.1%. 아니 이거 6개월 동안에 무려 시장 점유율을 2배로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가 싶어요. 이때 이제 코로나 때였었어요, 사실은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공장들이 다들 공장 돌리지를 못해가지고 한 이런 특수성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현대차가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10%까지, 유럽 시장 전체에서 현대차가 판매 비중이 10%가 됩니다. 그러면 등수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1등은 당연히 폭스바겐 그룹이 합니다. 그리고 2등은 스텔란티스 그룹이에요. 스텔란티스 그룹에 산하의 유럽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요. 피아트 있죠, 푸조 시트롱이 있죠, 오펠 있죠, 오펠 복스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스텔란티스이고 3등이 현대 기아쯤 돼요. 이 정도니까 유럽 시장에서의 진출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거죠. 요걸로 가지고 좀 재미있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수입차들 중에서 제일 많은 국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독일이죠. 벤츠, BMW, 아우디, 벤비아에다가 폭스바겐, 에다가 포르쉐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수입차 중에 거의 한 70%는 독일차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독일차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독일에 수출하는 차가 많을까? 또는 독일이 한국에 수출하는 차가 많을까?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독일차 한번 볼게요. 2022-23년 작년 한 해 동안에 독일 브랜드들이 한국에 수출한, 우리나라가 독일차 수입한 총량이 20만 대가 조금 안 됩니다. 19만 3,562대로 잡히죠. BMW 벤츠가 늘 1, 2위를 다툽니다. 7만 7천 대, 7만 6천 대 이러고요. 아우디가 1만 7천 대 팔고, 폭스바겐이 1만 대 팔았는데, 포르쉐가 무려 1만 1,000대를 넘게 와, 이거 정말 대단하죠. 아니, 전 세계에서 포르쉐가 폭스바겐보다 판매량이 높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마 유일할 거고, 이 기록은 아마 절대 안 깨질 겁니다. 폭스바겐이 일부러 막 포르쉐를 밀어주려고 해도 이런 나올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2023년도 우리나라가 독일 자동차 브랜드 전부 다 수입한 게 19만 3천 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독일에 수출한 자동차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브랜드가 딱 2개죠. 현대, 기아. 물론 넣어서 제네시스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18만 970대가 나옵니다. 현대차, 제네시스 합쳐서 10만 6천 대, 기아차가 7만 4천 몇백 대, 요렇게 나옵니다. 합치면 18만 대가 나오죠. 수출 수입의 차이가 딱 10,000대 차이 납니다. 독일의 5개 브랜드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수출한 게 19만 대. 우리나라에 딱 2개 브랜드, 현대랑 기아 2개가 한 게 18만 대입니다. 사실 거의 비슷한 거죠. 물론 독일 자동차 시장이 더 큰 시장이기도 하고요. 판매 대수는 이렇지만서도 그 판매액으로 따지면 독일차가 비싼 차들이 많으니까, 벤츠, BMW, 포르쉐 이런 걸 많이 파니까 판매액은 훨씬 독일차들이 크긴 크겠죠. 그러나 판매 대수로 보자고 그러면 거의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영국 한 나라에만 20만 대를 넘게 팔았어요. 그러면
압도적인 무역 수지 흑자가 되겠죠. 영국에 대해서는요. 그만큼 이제 유럽 시장에도 이제 잘 진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안 중요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시장은 너무 정체된 시장이라서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센데 이 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본진 터리를 현대차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엄청나게 크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4위까지 올랐습니다. 1등 GM이고요. 2등 토요타, 3등 포드고 4등이 현대기아차입니다. 스텔란티스를 제꼈다 그랬는데 스텔란티스가 크라이슬러잖아요. 크라이슬러 차가 뭐 있어? 그런데 크라이슬러 차는 별로 없지만서도 그 밑에 이제 저기 지프, 다치, 램 같은 이런 그 SUV 트럭 라인들이 이 회사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 판매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텔란티스를 현대기아차가 이겼어요. 판매량 면에서. 이것도 놀랍죠? 미국 본진에서 빅3 중에 제일 꼴찌인 크라이슬러 그룹이 속한 스텔란티스를 현대기아차가 이긴 겁니다. 즉 이것도 달리 말하면 미국 시장 내에서 현대기아차가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이 제가 이제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기반이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인도, 그 외 기타 동남아에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음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것은 각 시장마다 맞는 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대배기량 가솔린을 좋아해. 근데 요즘 연비가 안 좋아가지고 그걸로 저기 떼려고 하니까 미국인들처럼 기름값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이제 요즘은 신경을 많이 써. 그러니까 이제는 연비 좋은 차로 해서, 근데 미국 사람들 진짜 디젤 안 좋아해가지고 하이브리드는 좋아해. 그 하이브리드, 현대차 하이브리드도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래도 아직 뭐 디젤 많이 팔기도 하고, 디젤차 환경 규제가 너무 세가지고 요즘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많이 타. 전기차 하이브리드 또 역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보니까 폭넓은 시장에 대해서 다 대응이 가능했죠. 그리고 이런 시장 대응을 위해서 의사결정들이 매우 빨리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점인데 약점은 뭘까요? 약점은 어쩌면 이 장점을 딱 뒤집으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현대차의 제일 약점이 뭐냐 생각하면 내수 시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뭔 소리냐, 내수 독점, 내수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긁어가면서 그걸로 해서 수입시장 퍼주는 거 아니냐. 내수 비중이 현대차는 20%밖에 안 됩니다. 20%도 안 되죠. 18%니까. 현대차가 거의 여기 전부 다 완전 국내 시장을 갖다 완전 아예 100%를 했다 손 칩시다. 100%를 해도 국내 시장은 150만 대 조금 넘게 팔립니다. 현대차는 매년 800만 대를 팔아야 됩니다. 800만 대 이상을. 내수 시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반면 다른 나라 볼까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몇 배 더 크죠. 미국의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판매량이 줄었다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흑자 내고 영업이익 내고 하는 게, 미국 내수 시장은 한국보다 10배 더 큽니다. 폭스바겐, 유럽의 최강자잖아요. 폭스바겐은 유럽을 꽉 잡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 해에 1,400만 대가 팔리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160만 대 팔리는 시장인데 이게 차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일본도 당연히 일본 내가 숫자를 까먹었는데 최소한 500만 대 이상일 겁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크죠. 이런 시장에서 꽉 잡고 있는 토요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가 내수 독점 심하지 않냐? 맞습니다. 내수 독점 이거 문제죠. 이거 문제인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안방 호랑이 노릇을 할 공간 자체가 너무 좁아요. 요게 약점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 본다고 그러면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아니 뭐 굉장히 무난하게 탈 수 있는 품질 좋은 차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시죠. 그렇지만 이게 밖에 나가면 특히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한 30년을 노력해 왔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가 뭐 저 위에 있는 벤츠 BMW는 사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브랜드 파워가. 그리고 대중차 브랜드에서도 미국 시민들이 토요타 혼다에 대해서 보내는 그 오랜 신뢰 이거를 아직까지 현대기아가 따라잡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모자랄 것입니다. 일본차 일본차 정말 무난하게 잘 탈 수 있는 차지 이게 평범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차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현대차도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만 토요타 혼다만큼 그 정도의 신뢰감은 아직까지 못 주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현대차의 제일 큰 약점으로 생각하는 게 좁은 내수 시장인데 한국 시장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강점으로 전환이 됩니다. 왜? 내수 시장에서 암만 해봐야 100만 대 이상 팔기란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이 시장에서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거야. 회사의 성장이. 시장이 꽉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야 되고 수출을 해야 되고 수출이 만약 실패하면 회사가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아니 현대차가 왜 미국 시장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 유럽 시장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 한때 중국 시장에 그렇게 공을 들였느냐.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압력이 좁은 내수 시장이라는 약점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강점으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폭넓은 시장 기반으로 장점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도 하죠. 왔다 갔다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뒤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장점과 약점, 강점과 약점인데, 자, 다음으로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기회 요인이 있을 거고 위기 요인, 위협 요인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현대차가 갖고 있는 기회 요인은 무엇일까? 앞으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자동차 시장의 판이 지금 바뀌고 있는 이 시기가 매우 결정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즉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시장으로서의 전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환의 시기에 이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한 기업이 어디야?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1등은 테슬라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잘하고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리고 있는 기업은 어디야?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역시 BYD라고 답하겠습니다. 테슬라와 BYD는 모두 다 사실은 신생 자동차 기업이죠. 기존에 있어 왔었던 20세기에 유명했던 그런 기존 자동차 기업들, 레거시 기업들 중에서 이 기회를 제일 잘 살리고 있는 기업은 어디야?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저는 현대기아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에서 제일 좋은 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뭐 테슬라 제외. 기존 자동차 회사들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상을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미국 올해의 차, 유럽 올해의 차, 뭐 어느 잡지에서 선정한 최고의 차 이런 거에 현대기아가 맨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판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 유튜버들의 리뷰, 자동차 리뷰 영상들 숱하게 쏟아지는데 대부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모두 사실은 성장을 거의 멈췄어요. 그냥 판매량은 거기서 더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장들은 신흥국 시장들입니다. 신흥국 시장 어디? 1등은 당연히 중국, 여태까지 중국이었고요. 앞으로는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인도와 동남아 시장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인도 시장은 좀 독특해가지고 거기 1등 절대 강자는 스즈키가 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일본 회사 거기죠. 거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인도에 진출을 해가지고 초저가 염가 차량들을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스즈키가 1등을 하는데 2등이 현대기아입니다. 물론 현대기아도 인도에서 매우 싼 차를 만들어서 팔지만서도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싼 차도 아닙니다. 인도 측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래도 꽤 값이 나가는 차들인데 그런 것들 잘 팔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워낙 일본 차들이 꽉 잡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현대차가 판매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에서 현대차도 그 시장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량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앞으로의 바뀌는 포인트 1번 뭐야? 가솔린 디젤 엔진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어. 이거에 대한 대비 현대차 여태까지 꽤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아. 이런 걸 기회로 인해서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시장 중에서 크고 있는 시장들 인도 시장, 동남아 시장, 아프리카 시장 이런 데에 현대차가 앞으로 진출해가지고 판매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점들이 큰 장점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아주 좋은 기회죠. 그리고 이 기회를 잘 살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명운이 갈릴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만 보면 여태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면 이 기회라는 게 또 달리 말하면 위협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의 제일 불안한 점은 뭐야? 중국입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는 지금 현재 점유율 현대기아 합쳐가지고 2%네 3%네 이런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동안 현대차가 중국에 지어놓은 공장들 팽팽 다 놀고 있고요. 쭉 깔아놨던 딜러망, 판매망 거의 붕괴 직전일 거고 딜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당연히 상태 안 좋겠죠. 그거 다 매몰 비용화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차 시장인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파는 나라이니까요. 유럽 더하기 미국 다 합친 것보다 중국이 더 차를 많이 판다니까요. 이 시장에서 현대차가 떨고져 나왔어요. 앞으로는 이 시장에서 현대차 차 잘 만드니까 여기서 점점 지금이 최하고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중국 로컬 브랜드들, 중국 내 국산 브랜드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일단 BYD 잘하고 있죠. 이제 샤오미도 차 만든다고 그러고 있죠. 샤오펑, 니오 이런 여러 중국 브랜드들이 정말 피 튀기는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이 틈바구니에서 현대기아차가 과연 지금이 최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로컬 시장 이거 망한 거 그래 중국이 현대차가 망하더라도 다른 데 많이 팔면 됐지 미국 유럽 많이 팔고 인도 많이 팔고 이러면 됐지 라고 생각하지만서도 중국이 중국 내수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출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차가 진출하려고 한 인도 시장, 동남아 시장 이런 데를 뻔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내수 시장에서 피 튀기는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중국 기업들이 이쪽으로 진출을 하면 현대차에게도 대단한 위기 요인이 되겠죠. 거기다가 글로벌 공급망 분리라고 점잖게 써놨는데 즉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이 무역 분쟁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체제 갈등 수준으로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데 현대차한테만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별로 안 좋죠. 일단 중국 시장은 아예 통으로 날아가는 거고 설사 중국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현대차 좋다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사봐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이런 정치적 요인들이 쌓이고 쌓여 있는데 잘 팔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큰 위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과 강점과 약점,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들이 서로 계속 다 맞물려서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지니까 나온 결론이 뭡니까? 현대차 주가 꿈쩍도 안 함.
강점은 강점이고 약점은 약점이고 뭐 뒤집어 생각을 하면 현대차 주가 올라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 유럽 다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디젤 하이브리드 다 잘 만들고 있고 친환경 시장 바뀐다고 그러는데 현대차 엄청 잘 만들어. 이런 거 좋지 않냐 그러는데 그래봐야 현대차는 내수시장 겨우 160만 대 있는 시장에서 아웅다웅 해야 되지. 브랜드 파워 아니 그 혼다 뭐 도요타 이런 거에 비해서 세다고 할 수 있나?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난 뭐 현대차 비전 없다고 생각을 해. 맞는 말이죠. 아니야, 미래를 한번 생각해봐. 친환경 시장 전환한다고 그러는데 현대만큼 잘하는 데 있어?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서 인기 좋다니까. 인도 시장 크는 것 봐. 아주 잘하고 있어. 인데 반면 중국 시장 망한 거 생각해봐라. 현대는 중국에서 망해 나왔고 중국 현대를 이긴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인도니 동남아니 막 쏟아지는데 그거 이길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참 뭐랄까 결론 내리기 힘든 문제이죠.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장점, 강점, 위기, 기회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승주 너는 앞으로 현대차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개인적인 생각 당연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왜? 근거가 뭐야? 뇌피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모든 의견이 사실은 뇌피셜이 크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해온 추세선 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게 뭐 일반적이고 그리고 또 적중률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차는 여러 번의 위기 요인들을 맞았습니다만 잘 극복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현대차의 제일 큰 위기, 최근에 있었던 위기는 중국 시장에서의 퇴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먼저 두드려 맞았던 사드 사태로 인해서 2016년도에 현대차가 맞았던 위기들은 지금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24, 25년을 이어가면서 폭스바겐과 도요타, GM에도 똑같이 날아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로? 바로 중국 로컬 브랜드의 성장 때문입니다. 중국 로컬 브랜드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그걸 그때 그렇게 완전 박살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럼 폭스바겐 도요타도 중국 시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또는 잘 방어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폭스바겐 도요타는 여전히 1, 2등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기 제가 1번에서 얘기를 했던 폭넓은 시장 기반 요소와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유럽, 인도 다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박살난 걸 미국, 유럽, 인도의 다른 분야로 리스크를 분산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토요타, 폭스바겐의 경우는 어떨까요? 토요타는 유럽 시장에서 점점 존재감이 미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타 판매량 꽤 많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전히 토요타 뭐 꽤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토요타가 전기차를 못 내고 있다는 건 유럽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약점입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중국 시장에서의 각 자동차 그룹별 점유율 그래프입니다. 폭스바겐도 거의 뭐 15%, 16% 하던 게 10% 미만으로 떨어질 위기이고요. 토요타도 2023년도부터 점유율이 꺾이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혼다는 정말 뭐 급격하게 점유율이 빠지고 있고요. 이 모든 걸 빠지는 점유율, 외국계 기업들이 빠지는 점유율을 중국 로컬 기업들이 다 만들어내고 있죠. 뭘로 만들었냐 얘네들이 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같이 그리고 GM도 마찬가지로 이런 회사들이 만들던 휘발유 차들이 점점 안 팔려요. 그만큼을 BYD, 뭐 니오, 샤오펑 어쩌고 이런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만드는 전기차로 다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즉 폭스바겐, 혼다, 도요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추락은 뻔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른 데에서 더 많이 팔면 되는데 더 많이 팔 데가 있냐라는 거예요. 토요타, 혼다 둘 다 그나마 토요타는 유럽 시장에서 꽤 많이 팔죠. 혼다는 거의 뭐 퇴출 직전입니다. 유럽 시장 전체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특히 혼다 지금 저기 현대기아한테 왕창 밀렸잖아요. 혼다 괜찮을까요? 별로 안 괜찮죠. 폭스바겐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반도 안 됩니다. 기아차랑 붙어도 기아차 하나랑 붙어도 폭스바겐이 못 이깁니다. 폭스바겐 산하에 있는 모든 브랜드 다 합쳐가지고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에서 앞으로 겪을 리스크를 분산시킬 곳이 어디일까요? 별로 없단 말이죠. 유럽 시장 본토 안방에서 더 점유율을 늘린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봐야 유럽 시장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시장이죠. 이 시장에서 폭스바겐의 점유율을 뭐 여기서 엄청나게 높인다?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히려 유럽 안방을 중국 전기차한테 안 뺏기면 다행인 거죠. 자, 이래서 이전에 이제 폭스바겐이나 토요타가 나락갈 위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중국 시장에서의 퇴출과 전기차 전략의 부재 또는 전기차 전략이 약하다라는 점인데 이거를 과연 이 문제는 현대차도 당연히 겪었던 문제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이미 겪었던 문제인데 현대차는 폭넓은 시장 기반이라고 하는 현대차의 강점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현대차의 약점이었던 좁은 내수 시장이라고 하는 기반들 때문에 수출이 뭐 수출만의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었는데 토요타, 폭스바겐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점들 때문에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1, 2위 기업에서의 중국 시장 판매량 감소는 거의 그대로 전체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조만간 뭐 진짜 몇 년 내로 현대기아차가 세계 1위 할 수도 있어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폭스바겐, 토요타 둘 다 중국 시장에서 큰 폭의 판매량 감소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현대가 1위를 해? 왜냐하면 현대차에는 더 이상 중국 시장에서 이를 판매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를 지키기만 해도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도 폭스바겐, 토요타가 너무 힘들어져서 우리가 1위 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테슬라와 BYD 같은 신생 기업들이 어디까지 치고 올라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예상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죠. 그냥 뭐 막 찍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막 찍어본다라고 이제 그냥 얘기하기로는 저는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기아차 그룹의 SWOT 분석을 한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뭐 해놓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말되는 것 같아 라고 혼자 좋아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